그때 보안폰이 울렸습니다. 바치라고 하면서 그 비상계엄 방송을 받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바치 그저고 다 싹 잡아들여서 이번에 닦아 정리해라 라는 말씀과 국정원에도 지금 주시겠다는 건지 나중에 주겠다는 부분의 시점은 없지만 대공수사권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해라. 단순하게 방첩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원이나 예산이나 하여튼 무조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53분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의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 약 1분 24초간 통화를 하였는데요. 이 통화에서는 어떤 통화를 하셨나요? 대화를 하셨나요? 그 진술 조서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네,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재판장님과 재판부가 들을 수 있도록 증인이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증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보고하려는 게 아니라 앞에 계시는데 그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좀 그래서 그런데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시 22시 53분에는 조태원장 그 공관으로 들어가서 조태원 원장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운전원이나 수행팀에 연락을 하기 위해서 연락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보안폰이 울렸습니다. 바치라고 하면서 그 비상계엄 방송을 받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바치 그저고 다 싹 잡아들여서 이번에 닦아 정리해라 라는 말씀과 국정원에도 지금 주시겠다는 건지 나중에 주겠다는 부분의 시점은 없지만 대공수사권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그리고 방첩사를 지원해라. 단순하게 방첩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인원이나 예산이나 하여튼 무조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조금 이제 나눠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이 통화에서 이제 증인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셨는데 누구를 왜 잡아들이라는 부연 설명도 하시던가요? 제가 중간에 말씀 중에 끼어들기가 쉽지 않았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쭉 들었고 처음에는 잡아들이라는 거에 대한 목적은 없어 궁금했지만 마지막에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관련된 사항은 방첩사 사항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께서 큰 흐름에서 지시만 하고 디테일한 어떤 임무나 이런 것들은 방첩사와 한번 연락해 보면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증인께서 이게 싹 잡아들이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목적어나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증인이 생각하기에는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셨나요? 일단 비상계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발표를 하시면서 반국가 단체와 관련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반국가 단체와 관련된 사건이 있다라고 예단하였습니다. 증인께서 그렇게 좀 추측했다 이 말씀인 건가요? 네. 예, 35-1 보겠습니다. 이 통화 당시 그러니까 12월 3일 22시 53분경 이 통화 당시 증인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장소가 국정원장 공간 상황실 또는 대기실 이 장소가 맞나요? 예, 그 자리가 맞습니다. 그 대기실과 상황실 같은 장소인가요? 같은 장소입니다. 증인이 헌재 나가셔서 이제 변론 기일에 증언하셨던 내용 관련해서 좀 여쭙게요. 그 증인은 2025년 2월 4일 헌법재판소 2024 헌나 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제5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증언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예, 제시하면서 여쭙겠습니다. 한번 노란색 부분 한번 보시죠. 증인이 이제 변호인한테 받았던 질문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 기일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께서
2024년 12월 3일 22시 53분경 통화, 이게 좀 쟁점이 됐던 것 같은데요. 22시 53분경 통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 드렸어요. 어떻게 질문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증인에게 아까, 그러니까 20시 22분경 통화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정원장이 한국에 있다는 말을 왜 안 했냐?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해야 되는데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으니 방첩사령관이 육사 후배니 방첩사를 도와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 간첩들 싹 잡아들이라 라고 말했다는데 증인의 말과는 다른데 어떤가요? 라는 질문했고 증인은 뭐 일부 이상한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제 기억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답하셨는데 이런 질문 받고 답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날 12월 3일 22시 53분경 통화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서 저희 변호인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주장과 증인이 기억하시는 내용이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말씀하실 때 저런 내용을 마음속으로 갖고 이야기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뜻과 의도와 무관하게 전화를 통해서 들은 대로만 얘기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 나눠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제 이 22시 53분경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에게 아까 국정원장이 한국에 있다는 말을 왜 안 했냐?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여기서 방첩사를 도와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 이 간첩들이란 말도 들으신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30도지 사망입니다. 같은 기일에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칠 무렵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장의 허가를 얻어서 한 발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질문 드릴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제가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아직도 거기시죠? 저는 미국에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예 아직도 여기입니다. 이래서 저는 해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됐고 처음이라는 게 아마 20시경을 말하는 거예요. 보좌관이 받으신 거. 두 번째, 그러니까 20시 22분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증인, 그러니까 홍장원 1차장에게 원장님 부재 중이니까 잘 챙겨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8시 반 무렵에 국무회의 하려고 하는데 국정원장이 오기에 미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저 내일 출발입니다. 국정원장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국정원장이 저 내일 출발합니다. 라기에 나는 원장님 미국 계신 줄 알고 제가 1차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원장님 부재 중인데 잘 챙기라고 했는데 증인이 원장님 여기, 그러니까 국내를 말하겠죠. 여기 계십니다라는 말을 안 합디다. 이렇게 국정원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발언 들은 기억도 나시나요? 네. 방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이 발언 부분과 증인의 기억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36-5항 여쭙겠습니다. 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이제 검찰 진술, 그 다음에 비아포 통화 내역,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런 사실관계가 좀 확인됐는데요. 조태용 원장이 2024년 12월 3일 19시 59분경, 그러니까 이제 오후 8시 무렵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했고요. 이 통화에 대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어떻게 진술하셨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어디냐고 묻기에 국정원장 공간에 있습니다. 미국 대사 송별 만찬을 해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 미국에 가지 않았냐? 라고 되묻기에 내일 갑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후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전화를 해서 지금 대통령실로 들어오시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024년 12월 3일 당일 국내에 있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20시 22분경 증인에게 국정원장이 부재 중이다 라는 말을 하거나
12월 3일 22시 53분경 증인에게 아까 국정원장이 한국에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마치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고 한국에 있는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할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증인 어떻습니까? 예, 약간의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증인께서는 22시 50 이날 대통령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조태영 원장이 뭐 해외에 있으니 국정원 잘 챙겨라 이런 취지의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거죠. 네. 37항 묻겠습니다. 김영현 증거기록 순번 581번 홍장원 여인영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캡처 사진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58분경 이제 대통령과의 22시 53분경 통화가 마친 이후입니다. 증인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일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약 48초간 통화를 한 사실이 있죠. 네. 증인께서 먼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거셨던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방금 지시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시에 복명하기 위해서 방첩사령에게 전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는 또 이제 대통령께서 큰 틀에서 뭐 방첩사를 지원해라, 싹 잡아들여라, 뭐 이런 지침만 주었지 디테일한 지시가 없어서 그 부분은 방첩사에 확인하면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셨다는데 물론 뭐 그런 생각에 생각도- 또 방첩사에 전화하신 것도 있나요? 예,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통화에서는 여인영 방첩사령과 어떤 통화를 하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어떤 통화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시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 전화에는 조금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부위와 통화했다. 대통령께서 너희들을 지원해 주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증인 아마 이제 헌재에서도 증언하실 때 이날 이제 2시 58분경에도 여인영 방첩사령과 통화하고 8분 후인 23시 이제 06분경에도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약간 기억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기억이 좀 혼재되어 있으신 건가요? 네. 기억이 조금 혼재되어 있으신 건가요? 기억이 혼재됐다기보다는 조태영 원장이 CCTV를 공개함으로써 제 기억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증인께서 기억하시는 대로만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22시 58분경에는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22시 58분에는 방금 그런 식의 대화가 있었고 마치 생각이나 태도를 바꿨는지 그 이후에는 여인영 사령관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마치 보고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얘기는 경찰과 협조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있습니다였고 그 다음번에는 제가 메모에 남긴 대로 현재 방첩사에서 체포조가 아마 체포 명단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 위치 추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체포를 한 이후에는 방첩사 구금 시설에 수용하여 신문을 할 것이다. 1차, 2차 축차적으로 체포 작전을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저한테 설명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게 22시 58분경 통화라고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구하겠는데 10시 58분과 11시 06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디서 대화가 끊기고 어디서 대화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